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순서로 준비해봤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키웨스트의 심지훈 대표님 모시고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저는 한국에서 키웨스트 77이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 협의회라고 디지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우, 아까 명함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분. 이야, 디지털 경제협의회. 야, 이거 뭐 하는 데인가요? 그 회장님으로는 지금 카이스트 그 MBA 교수님이신 테크노 MBA 그 윤태성 교수님이 회장을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나 뭐 성균관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유수의 국내 대학들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포진돼 계시고 블록체인 기업들 분들에서 지금은 한 20분 정도 돼 있고 이제 발족은 시켰는데 그동안 팬데믹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인 투자자 좀 보호 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뭔가 예, 준비하고 계시다. 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이런 긍정적인 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무슨 여기저기 사기 터지는 바람에 사실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심 대표님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네네. 오래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일정으로 오셨는지. 저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그 재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작년에 이제 유럽 5개국 정도를 이제 독일, 체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주요 업체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행사 열려서 또 다녀왔고, 코인 관련 회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네, 건가요? 직접 이제 전수조사, 실체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직접 확인하고 다니신다. 혹시 유령 회사나 사기 코인 이런 거 그렇죠. 미리미리 박멸하기 위해서. 국내 회사는 이미 한 100여 개 넘게 조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좀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어렵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수죠. 이제 그 소송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다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막 실제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체 공개를 못하는 건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런 조사한 것들은 다 이제 저희 뭐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이나 그 뭐 월 결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유튜브에서 보통 폐쇄 링크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링크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영상 같은 네네. 것들 그런 쪽에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암호화폐 백과사전이라 그래서 종목별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참고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최근에 올라간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어떤 암호화폐인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키웨스트, 누구도 안 만드니까 제가 만들고 있어요. 키웨스트의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라고 예, 거기 하나 있고 제 뭐 취미 유튜브 채널이 또 키웨스트 라이프라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올리는 채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격 유튜버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독자 수는 이제 뭐 1200명, 아니 7200명 정도 되는데 경쟁자시네. 아유 뭐 26만이시니까 이게 경쟁은 전혀 안 되고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 저도 이제 시작한 거는 2020년도 12월 정도 됐으니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횟수로 한 만 3년 돼가는 것 같고요. 초반에는 이제 라이브로 하루에 한 3시간 반씩 한 4개월 내내 안 쉬고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포맷을 좀 바꿔서 저도 회사 설립하고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뭐 국회 입법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이라면
국회의원들 분들과도 이렇게 어떤 네, 소통도 있고 제가 그렇게 어떤 되나요? 분이라고 좀 거명하긴 그렇지만 네.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블록체인 법안을 다루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분들이 12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라 민감해서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여야를 저는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좀 그분들이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할 때 제가 이제 조언도 드리고 근데 확실히 여야 양쪽에 다 인벌브가 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큰일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니, 박수 한번 예. 우리 다 같이.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사실 이제 법안 만들어 주시는 의원님들께는 한 1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한 3분 정도는 제가 후원도 좀 해드렸습니다. 후원까지. 네네. 저도 사실 후원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미국 케네디 주니어 의원한테. 미국 세네터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분한테 저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훌륭하십니다. 이 네. 블록체인 이 산업이라든가 이게 정말 인재 발굴이 돼야 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왜곡된 시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좀 나서셔서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왔는데 사실 앞장서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사실 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오셔서 동부에 먼저 계셨다가 쭉 돌고 오셨다는데. 이제 LA는 와봤지만 애너하임은 처음인데 그 애너하임으로 오게 된 거는 사실 피트슈아님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와서 좀 만나면 좋겠다. 이제 만나 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얘기를 나누게 됐고 네. 그래서 실제 만나 보니까 저보다 이제 괜찮아요? 조금 형님이신데 동안이셔가지고 처음에 네,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많으셔가지고 놀랬습니다. 아우 정말 이렇게 쭉 멀리 돌아오셨는데 네. 지금 여기 애나임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LA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데인데 바로 옆에가 디즈니랜드예요. 제가 보니까 숙소 옆에 5km 옆에 디즈니랜드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시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온 게 기념으로 비투시아 방송으로 영어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영어 영어 실력? 야, 이게 갑자기 카메라 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못하고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17일 정도 되니까 약간 이제 혀가 풀리는 느낌은 있으니까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영어로. 이거 비투샤님 옆에서 It's a pleasure to say hello to all of you. My name is Ji-Hoon Shim and the nickname is QS. The reason why I named it QWest is that I was so impressed after traveling to QWest with my classmates 12 years ago. It's a pleasure and an honor to meet Mr. Peter Shua. Thank you so much.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비트슈아님 옆에서 이게 거의 미국인이신데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심장이 기념이에요 기념. 이런 장면을 우리가 NFT로 탁 남겨놓는 거죠. 사실 이분이 저만 만나 뵙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을 붙잡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어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 책까지 쓰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사실 대충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책을 네. 내셨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개미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이 장이 살짝 좋아지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저한테 막 질문을 주세요. 지금 사야 돼요? 달리는 말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장 상황. 제가 최근에 이제 슈아님 영상을 다 지금 체크는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어피니언 이제 의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저는 사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욕을 먹더라도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이 달리는 말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뉴스에 팔라는 격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샌프란시스코 블랙록을 작년에 일부러 가봤어요. 블랙록을? 이거는 제가 좀 시크릿 정보인데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블랙록이 있고 블랙록 주변에
제가 어느 암호화폐 업체라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는 업체 몇 개 말씀드리면 리플이 한 2마일 정도 범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리플이 블랙록 2마일이면 네. 몇 킬로죠? 한 3.2km 3.2 곱하기 1.6이니까 아, 그 정도 거리에 리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믿을 제가 만한 회사인가요, 리플이? 일단은 제가 거기를 미리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대부분 안 되는 게 암호화폐 재단들은 엄청 폐쇄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1층 프론트 로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2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 빵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 브래드 그 양반이 뭐 해외 행사에 가 있다 그랬고 아, 해외에서 가셨다. 네, 또 앞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아니, 직원이자 한 대리급 정도 과장 하나 한 명씩 내려왔는데 오. 엄청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리플은 또 한국하고 좀 관련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파인가? 한국에서 와서 니네 사무실 좀 보고 싶고 아. 좀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펙트 조사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 리플. 또 규모가 솔라나 되잖아요. 그 건물이 제가 스트리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엄청 번화한 데 있어요. 그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예, 유명한. 이렇게 그 벌레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되니까 영어 단어가 왜냐면 한국 사람은 지금 거의 못 만나가지고 예. 그 총알처럼 생긴 건물이 있고 네네. 그 세일즈포스닷컴은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그런 걸 무슨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 랜드마크. 예. 근데 그 바로 주변에 있고요. 거기가 딱 봐도 비싼 데고 비싼 우리나라 데 치면 있다, 여의도. 리플이. 여의도에 있는 리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를 찾아갔는데 솔라나. 요즘 뜨고 있는 솔라나. 야야. 그 슈아님이 솔라나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솔라나를 좋아하고 내 전화기. 이 솔라나 폰이에요, 솔라나 폰. 아 네네. 그리고 솔라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뭐 호워드 스트리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근데 5층 정도 되는 건물을 조그만 건물인데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갔더니 이사를 간 거예요. 솔라나가. 비어 있고 근데 이제 흔적들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칭을 해서 찾았는데 사무실 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망해서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사무실이 비었잖아요. 예. 이사를 간 건지 망해서 먹튀를 소위 한 건지 설마. 그게 FTX 터지기 전인데 FTX 터지는 거 10월쯤 된다 그러면 네. 제가 3월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찾았다고 이제 국내 직원한테도 부탁하고 해서 찾았는데 신규 주소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솔라나를 유익 있게 봤지. 진짜 먹튀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이사한 거냐 아니면 5층짜리 건물 번듯한 걸 유지하기 힘들어서 어디 외곽에 조그만 데로 사무실로 옮긴 거냐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조사하고 체크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조사하는 개미 투자자는 없을 거예요. 저는 물론 좀 규모가 있긴 하지만 네, 명탐정 퀘스트라고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국내 업체들은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디 강남 뒷골목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마동석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허름한 건물에 그냥 사무실도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운영하는 소위 김치 코인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피해서 투자하는 거죠. 네. 네네. 어쨌든 아까 그 솔라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솔라나 아무 문제 없고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잘 네네네. 맞췄으니까 네. 지금 좋은 데로 아마 이사 갔을 제가 거예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옮겼을 것 같으니까 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보니까 조사해 볼게요. 알고랜드에 가셔서 또 사진을 찍으셨던데. 맞죠? 이거는 알고랜드 간 건 알고랜드. 아니고 아. 그 한국 신라 호텔에서 이제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어요. 블록체인 네네네. 위크. 그때 이제 이거는 작년이구나. 알고랜드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고랜드는 작년에 이제 그 오스틴 행사 갔을 때 네. 그 알고랜드가 이제 별도의 룸을 이제 렌트해가지고 설명하는 클래스 룸이 있었거든요. 클래스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담당하는 사람하고 연락했는데 뭐 이렇게 미팅을 사진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죠. 네. 아우. 참고로 이 책 제목이 암호화폐 시대 부자 되는 원칙. 너무 이거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그거는 부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또 어떻게 좋은 제목을 찾아냈나 했더니.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 이제 미팅을 좀 하죠. 하고서 어떻게 저는 사실은 키웨스트에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키웨스트에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네. 요거. 네. 소문과 감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는 금물. 이거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그냥 팍 꽂히는 그런 말인데, 소문에
감에 의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사실 이 상승장에서는 뭘 찍어도 오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실력이 좋은가? 아 이제 뭐 저력으로 그럴 수 나서야 있죠. 되겠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착각할 수 있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다가오는 상승장을 앞서서. 요거는 제가 이제 슈아님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 조금 나눴지만 저는 블랙록을 이제 갔다 왔다 그랬고 얘기가 아까 조금 이제 샜지만은 블랙록이 이제 4경 정도 되는 자금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랙록에서 네. 뭐 부사장이나 이렇게 임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미국 재무부, 제가 요번에 워싱턴 재무부도 갔다 왔거든요. 백악관 오른쪽에 트레저리가 있어요. US 트레저리. 네네. 그게 이제 백악관 재무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장관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해결할 거다라고 제가 일요일 날 오후인가 밤에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바이든이 날아가서 연설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이제 경제가 위험하고 할 때 자문을 블랙록에 구해요. 그렇죠. 블랙록에 응해 듣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암호화폐 재단들이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블랙록 주변에 한 10개, 15개 정도 포진해 있고 좀 찾으면 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투자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블랙록이 신청을 ETF를 이제 비트코인 ETF 신청했는데 제가 어떤 분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뉴스 같은 거를 블랙록이 ETF를 580개 정도 신청을 여태까지 했는데 네. 승인을 못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문제이지 얘네들이 증권 그 어프로브 이제 승인 받는 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별 얘기 없으면 넘어가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영역이니까 90일 정도 됐을 때 승인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최대 뭐 240일 이런 룰이 조금 까다로운 트랙을 타는 것 뿐이지 네.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많이 지금 10월달 11월 장에 비트코인 ETF는 반영이 거의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반영이 끝났다. 아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여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발음해요? 실제로?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렇게? 네, 이더리움. 아, 그 TH 발음? 예. 자, 그 에테리움 이거는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분이 하신 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 신청이 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이니까. 비트코인 ETF는 이제 1번 타자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얘가 그 이슈를 거의 한 80% 갖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도 비중이 있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차피 이 이슈는 이제 이거 신제품 출시됐어 1번이 근데 2번 제품이 이제 출시가 또 되는 거야. 네. 그냥 약간 묻는 느낌. 네. 1이 나오면 0.2가 좀 부과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알트코인들도 순환매가 많이 지금 거의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또 투자 그룹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는 이제 11월은 현금화는 최소 50% 이상 하고 11월은 너무 먹으려고 덤비면 까일 수 있고 11월 지금 16일인데 한국 시간 17일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매우 주의해야 될 구간일 수 있다. 주의사항. 왜 그러냐면 제가 비트코인의 한 60개월 이전부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네. 10월 달은 5번의 10월이 있었으면 4번이 올랐고 네. 평균적으로 한 2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네. 11월은 반대예요. 한 번 올랐고 4번이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확률적으로 저는 접근을 많이 하는데 네. 야 그러면 퀘스트 당신 얘기대로 하면 10월은 5번 중에 4번 올랐으니까 또 오른다는 거고 11월은 5번 중에 한 번밖에 안 올랐으니까 4번 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진다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건 이유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일반 대기업을 20년 이상 다녔지만 대기업의 실적, 개인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실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에 계산하고 해서 12월 말에 25일쯤 월급 나오고 30일쯤 성과금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현금화를 시킨 거를 가지고 나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로서 몇 %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니까
미국은 또 더 개인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15일, 20일 이후가 돼가면서 12월 달에 보통 하락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하고 12월은 여러분들이 뭐 연말 되면 돈 쓸 때가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은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지만 11월, 12월은 이제 변동,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엇박자 타면 수익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하자. 그러면 오히려. 산타랠리라고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연말로 들어서면 네네. 좀 상승을 기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거는 저는 이렇게 가져갖고. 봐요. 그동안에 제가 2017년부터 데이터를 봐왔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산타랠리가 왜 있을까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차트상으로 그때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산타랠리가 일주일 정도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의 한 80% 이상이고 네. 개미 투자자는 사실 20%도 안 돼요. 영향을 못 끼쳐요. 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개미 투자자도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네.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투자 세계에서는 개미들은 좀 개미일 뿐이죠. 비중이 너무 작고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네. 12월 달에는 그때 만약에 이제 오른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당시에 좀 개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오르는 느낌이 강한 거지. 왜 그러냐면 또 두 번째는 암호화폐 재단들이 호재를 발표할 때 11월, 12월에는 발표를 거의 안 해요. 해가 바뀌고 뭐 1월, 2월, 3월 달에 우리 로드맵도 발표하고 무슨 뭐 메인넷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어느 누가 11월, 12월에 그런 걸 자기가 다 써버리면 내년에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본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 3개월 전에 이미 MOU를 맺은 거예요. 9월쯤에. 네네. 그 발표를 그 이듬해 3월에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오, 건도 많이 봤어요. 전략적인 접근. 왜 사람들한테는 언제 MOU 맺었냐를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그거를 굳이 아까운 재료를 11월, 12월에는 오픈 잘 안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산타랠리라는 건 사실 저는 뭐 이유 없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만약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떤 지금 가격의 포지션 때문에 좀 반등이 있고 이런 거지 12월 달에 어떤 호재로 오를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뭐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데 이분이 참 이거 그럼 반감기는 반감기에 맞춰서는 어떻게 반감기는 될까요? 좋아요. 그러면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좀 상승을 해줄까요? 내년 한 4월 정도나 늦어지면 5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한국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제가 오시면 제가 라이드하고 다 해드릴게요. 근데 좀 분위기가 좋을 때 나가야지. 근데 그때 반감기는 좀 이렇게 어떠냐? 보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개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2,100만 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초창기 때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사망한 사람도 있고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2,100만 개가 저는 2,100만 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500만 개가 유통되는 물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2,100만 개보다 적은 양이 전체 양이고 비트코인은 새로 찍어내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이스라엘도 지금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기관이 민간 기관이 어딜까요? 은행. 그렇죠. 왜 그러면 전쟁이 나면 은행이 문을 닫을까요? 자금을 동결해야지 국가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재고가 돈이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돈을 다 빼서 옮기고 이렇게 못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묶어 놓든지 그리고 디지털로 움직이고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쟁이 나도 인터넷으로 되니까 은행 간의 이체가 되겠지? 아니요. 올스톱이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트코인은 예를 들면 암호화폐도 그렇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네.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검은 돈이니까 비트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은행 간 거래가 중지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아니면 조금 지나야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자금을 주고받을 방법이 개인 간에 없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현금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아까 그 반감기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아, 어떻게? 반감기, 상황을 그래서 보고 제가 이제 얘기 좀 세서 죄송한데, 반감기가 되면 그게 이제 엄청 줄어드는데, 미국 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현금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네.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그건 한번 이제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뉴스에서 보기를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다 조금씩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SEC하고 약간 대립각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실제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이번에 많이 좀 밝혀졌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약간의 좀 돈이 특히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같은데 내가 이게 있으면 이걸로 좀 융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제 영어로 스케어서티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써갖고. 2100만 개가 실제 2100만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800만 개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내년 반감기가 되면, 저도 이더리움 채굴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채굴기를 한 대를 갖고 있다고 치고, 하루에 만약에 한 개의 알을 낳던 게 내년 반감기가 되면은 0.5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유지되려면 가격을 2배로 올려야 우리말로 똔똔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것도 있고, 다만 반감기가 되기 직전에 채굴 업체들이 이제 생산성이 50%로 하락하니까 보통 던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걔네들이 던진 채굴기를 조금 더 큰 업체에서 헐값에 또 가져가고, 그런 타이밍이 올 때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폭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굴 업체들이 그때 비트코인을 던지거든요. 나 생각해보세요.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 알을 한 개를 낳던 암탉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0.5개, 반 개는 없지만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그 수입이 반으로 주니까 그걸 맞추려면 가격이 2배로 오른 현상이 따라오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치만 그 직전엔 떨어질 수 있고, 반감기 지나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 언제? 제가 볼 땐 채굴 이런 거 되게 고급 건데. 그래도 이제 고급 수아님이 정보. 여쭤보시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반감기가 만약에 5월이다. 5월이다. 3, 4월, 2, 3, 4월은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던질 확률이 있죠. 그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누가 매수해주면 이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반감기가 5월이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여름하고 가을하고 길게는 겨울까지는 일단 장이 좀 좋을 것 같다. 좋다. 큰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틀리면 제가 뭐 욕 한번 들으면 되는 거근데, 그런 거 말고 폭발적인 뜨거운. 그거를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항상 따라와요. 선행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2배가 오르면 알트코인은 순간적으로는 사토시 때문에 떨어지지만 결국은 시간을 두고 비트코인이 형님이잖아요. 쫓아가죠. 동생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한 달 만에 갈 때도 있고 2달 만에 갈 때도 있고, 지금 나오는 현상이 10월, 11월이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 만약에 돼서 그때 뭐 가격이 만약에 뭐 2배가 상승한다. 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한 박자 쉬고 아마 쫓아갈 텐데. 5배 이상 10배까지 가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반감기 프리미엄이 좀 있고, 분위기. 근데 내년 이 상승장에 맞춰서 지금 상승 재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반감기도 있고, 네. ETF도 있는데, ETF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ETF는 저는 거의 반영 끝났다고 봐요. 거의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죠. 왜냐하면 자, 만약에 슈아님이 어떤 걸 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그걸로 메리트를 1등만 개혁하는 좀 더러운 세상같이 좀 갖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뭐 저도 이거 만들었어요 해봐야 이 마케팅이나 경영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미리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면 막상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면 시들시들 할 수는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체 상품 특성상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건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담으려고 하는 타이밍이 올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이 오른 걸 그대로 사지 않아요. 그렇죠. 가격을 만약에 뭐 200원짜리면 100원으로 후려서 그거를 모으는 작업이 들어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난이도가 만약에 50 정도였다면 내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ETF 나오고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난이도가 2배 이상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난이도는 2배 이상 올라갈 그렇죠. 거고 네. 우리는 이제 더 실력이 좋은 트레이더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포커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면으로는 좋지만 한면으로는 정말 타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 벌기는 솔직히 더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돼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컨트롤하는 쪽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기관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기관들이 그렇죠. 움직이니까 시장을 들었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컨트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경쟁을 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쭉 간다면은 이 상품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는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들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월스트리트에 뭐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MBA 나온 사람들이 월스트리트를 먼저 가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질 때도 그랬지만 파생 상품 때문에 터진 건데 네네. 암호화폐 시장은 파생 상품이 지금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 그 월스트리트의 그 천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그 베이비 같은 마켓인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1년 해먹고 말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은 해먹을 것 같고 만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업체는 뭐 JP 모건은 뭐 솔라나 위주의 펀드를 좀 끌고 가고 뭐 또 뭐 웰스파고는 뭐 다른 걸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블랙록은 아마 규모가 있으니까 걔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위주로 가고 그레이스케일은 또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또 미는 또 알트코인들이 큰 게 있으면 가는데 적어도 이제 펀드가 도입되면 50위권이나 시총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00위권의 암호화폐들이 각광을 많이 받게 되지 어떤 기관이 100위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를 펀드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에 펀드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많이 상품들이 물밀듯이 이제 볼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펀드의 채택을 받는 암호화폐와 받지 못하는 암호화폐가 무엇이 될지를 조금 미리 공부하고 예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년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오케이.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건 사실 제가 그 운영하는 쪽에서도 말씀을 아직 좀 덜 드린 약간 부분이지만 네. 뭐 잘 알아들으시고 아 내년에 저 키웨스트 얘기 의견으로는 저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ETF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큰데 지금 벌써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버린 상태고 막상 ETF가 터진다고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타이밍에는 큰 결과물이 보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번 상승장 쭉 한국 가격으로 아, 치면 네. 비트코인이 작년 2022년 12월 말일자 가격이 딱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2,010만 원인가 됐는데 지금 얼마예요? 거의 5천만 원 찍었잖아요. 그렇죠. 2배가 넘습니다. 2.5배가 상승했으면 네. 알트코인들은 한 뭐 생각 옛날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5배 오른 것도 있고 네네. 10배 오른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거 정도로 반영이 많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정도면은 자산으로 봤을 때 애뉴얼 그 수익률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건데 그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하반기 가격만 보면 몇 프로 안 올라는 이럴 수 있지만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비트코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여기서 올라봐야지 폭이 적기 때문에 저건 내 거 아니다 생각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내년 초에는 호재들이 지금 사실 암호화폐 재단별로는 나올 호재들이 없어. 왜 없냐면 주로 많이 써먹는 게 있어요. 메인넷 한다. 무슨 뭐 옛날에 에어드랍 준다 그랬는데 이제 에어드랍 안 주는 것도 많아졌죠. 왜냐면 에어드랍 줘도 상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MOU인데 MOU는 사실은 슈아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만나서 오늘 저하고 전략적 그 제휴 관계 맺으시죠 하면 그게 MOU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다가오는 상승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 재료들이 그다지 너무 과한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게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승장 어느 정도까지 대략 언제쯤 상승 재료들이 합쳐질 텐데 제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제가 책에 그 부분을 정확히 써놨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이제 달러보다는 한국 가격에 익숙하니까 네. 한국 가격 비트코인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한 가을 뭐 한 6월부터 한 뭐 9월, 10월 정도까지 반감기 지난 다음에 저희가 2021년 고점을 찍었던 게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 한 2배는 갈 것 같다. 2배. 1억 네. 6천 정도. 그리고 네. 그 당시에 만약에 미래에 내년에 한 이맘때쯤 한 10개월 정도 지날 때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들이 만약에 더 얹어진다면 기관들이 생각보다 뭐 매수를 많이 한다든가 파생 상품들이 잘 만들어져서 일반 미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주로 미국 투자자들이겠죠. 펀드에 미국 사람들이 펀드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주가들이 만약에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런 조건들이 만약에 더 맞아지면 2억 4천까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으면 성지순례 하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될 거고 만약에 틀리면 뭐 욕을 많이 먹겠죠. 근데 그거는 제 이제 생각이니까 기본적으로 타이밍은 2024년 후반부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정도. 고점을? 네, 내년 정도. 2025년은 그냥 시들시들. 사실 25년까지 지금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은 또 내년 돼서 이렇게 예측을 우리가 좀 때가서? 하면 될 것 오케이.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저하고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네네. ETF 관련인데 저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ETF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자금 유입이 안 되면 실망감에 시장이 좀 처지고 빠지고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가 본격적인 블랙록의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좀 2025년쯤 되면 좀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은 제가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미국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도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1단계가 이렇게 돼요. 각각의 펀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질 때가 그것 때문에 터진 건데 그렇죠. 얘네들은 정말 그 아비트리지라고 그러죠. 약간의 그 가격 차이 때문에 막 수익이 나고 이런 것들도 막 반영을 해가지고 자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3개를 묶은 두 번째 펀드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개인하고 기관 투자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국민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네. 그 연금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펀드가 나오면 야 이거는 비트코인만 들어간 게 아니야.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이 3종 세트야. 그렇죠. 그 펀드가 나왔어. 그거 니네가 매수해줘. 매수하면 기대 수익률 얼만데? 애뉴얼 뭐 인컴 레이스로 뭐 수익률로 나오면 뭐 5%포인트 나와. 그래? 보증은 해주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그거 살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근데 이제 보증 그레이스케일도 규모도 크고 한데 일반 투자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니네 비트코인 투자하던 대잖아고. 오케이. 제가 JP모건이나 뭐 그런 금융기관들 가서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해보면 이 사람들도 준비를 뭔가 다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지 미국이 법제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이 하면 한국이 따라가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유럽은 유럽대로 또 길이 좀 있고 유럽은 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고 데모크라틱 하지만 자본주의지만 사회주의 개념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게 유럽의 속성이고 미국이 조금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지네 갈 길대로 그때 미카법인가 나오고 했잖아요. 다르게 가긴 하지만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면 이제 2024년이 개별적인 펀드가 좀 붐을 일으키는 좀 데케이드 시대라고 하면 2025년은 그 다음에 파생 상품들이 오케이. 나오면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가 아까 말씀 듣고 든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좀 좋아하실 얘기일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 답을 유도하려고 제가 계속.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말씀 해달라고 지금. 금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고점 찍기까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사실 지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인터뷰가 예정된 게 아니라서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저희가 나눈 얘기는 그 전에 전혀 안 했던 얘기가 지금 대부분이라 네. 저도 그냥 바로바로 이제 라이브 생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도 꽤 긴 시간 동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ETF가 나오면 그래도 성격상 워낙 빨리 움직이는 친구들이니까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또 그런 기대가 반복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좀 이게 단가 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큰 규모의 그 자금이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버스를 탈 일이 좀 많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고 할 때 나이 드신 분 중에 아 저분은 진짜 업비트 이런 거 투자 안 하실 것 같은 분 있죠. 아. 그분이 그거 열고 보고 있는 걸 목격하잖아요.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건 진리입니다. 인간 진리. 지표. 네, 그건 소위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가 바닥이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나를 보는 눈이 벌레 같고 그럴 때 있죠. 너 한심하다. 제가 그걸 언제 처음 겪었냐면 비트코인 이제 전 직장 다닐 때 400만 원 갔을 때 네. 제가 투자하는 사실을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50만 명인 건 아시죠? 아 그래요? 850만.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이냐면 계좌를 만들고 거래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850만 명인데 다 안 하는 척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제가 퇴직하고 알게 됐어요. 전혀 투자 안 할 것 같은 그 임원분들 있고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었어. 금액의 차이가 있지. 근데 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그렇죠. 뿐이야. 그런 관점에서 주위의 시선 보자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손해를 저는 투자 시장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90%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10% 극소수 5%가 다 가져가는 시장인데 본인들은 다 그 5% 10%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죠. 근데 결국은 그 김윤석 같은 악귀나 타짜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좀 그건 좀 건방지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제 개미 시절이 다 있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됐고 규칙.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에 들어가면 돈 버는 게 매우 쉬운데 그 경제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긴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쉬울 수도 있다. 그게 이 책에 많이 담겨 이 있는데 책. 키웨스트의 사실은 이제 컨셉 방향을 디지털 자산 투자입니다, 이거. 처음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저도 주식 투자하다 넘어온 사람인데 주식 투자하다가 넘어오시면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개박살 납니다, 진짜. 그렇죠. 개박살 나죠.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뭐 지금 상한한이 30% 마이너스 30%면 아시잖아요. 만약에 신규 상장 코인 잘못 타서 그날 1억 원이 증발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5천만 원 날라갔는데 메꿔보려고 그날 머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2번, 3번 트레이딩 잘못하면 1억 원이 한 1,000만 원 제로 되거든요. 그렇게 짐 싸서 돌아가신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책이니까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꼭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예. 주식하고도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이고 아마 읽고 나시면 야, 원칙에 이 충실하라. 정도면 나도 책 쓸 수 있겠는데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처음 투자하시거나 투자에 대한 내 약간 가치관이나 원칙을 정립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 환불은 또 좋은데 오늘 사실 책 팔러 나오신 건 아니니까 뭔가 좀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아까 협찬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러면 이거 재고를 쏴주시죠? 출판사에서 네. 저한테 홍보용으로 쓰라고 주신 책들이 좀 있는데 예. 지금 몇 권 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 10권도 되고 20권도 되고 근데 최대 30권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0권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네. 이제 슈아님은 미국에 계시니까 배송을 못 하시니까 네. 나중에 이제 30명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주소 받은 걸로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배송비 포함. 네. 배송비 뭐 한 3, 4천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 택배로 해가지고 30분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30분 선착순으로 이 영상 아래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어떻게 남기지? 그거를 제가 구글 폼 같은 거를 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제가 링크를 드리면은 그걸 영상 저기 설명란이나 이런 데 달아주시면 그러면 선착순 30명.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30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발송하고 그 데이터는 바로 폐기하죠. 네네. 네. 그리고 30분이 다 차면 네네. 그 링크를 없애주세요.
찾습니다 하고. 왜냐면 네, 그거는 나중에 네, 제가 연락 드릴게요. 예, 맞아요. 예. 괜히 또 책 팔으려고 그랬다고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책 30권이나. 어휴. 아니 제 느낌에는 지금 한 100권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권까지 여러분 100권 잘하면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네. 뭐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뭐 인터뷰 요청이 오거나 하면 또 책도 드려야 되니까 그럼 뭐 그 용도로 쓰라고 주신 책이 있어요. 100권 너무 많고 50권까지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권이요? 네, 50권. 근데 100권이나 50분이나 신청을 하실까 모르겠네. 일단은 50권까지 열어놓고 뭐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일단 말이 나왔고 예. 그러면 뭐 제가 없으면 뭐 20권 사서라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50권. 심지훈 대표님의 과감한 연달에 일단 감사의 박수. 스케일이 엄청 크시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네네네. 우리 심 대표님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워낙 변동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치다 보니까 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특히 또 내년에 들어서면서 심한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뉴스가 나오고 ETF가 또 발표되고 뭐 반감기가 어쩌고 저쩌고 또 기관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해야 되면 어려운 좀 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로 좋은 나눠서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뭐 흔히 듣는 얘기지만 1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좀 언더로 해보시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해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골프로 비유를 하면은 처음 비기너로 오늘 머리 올리는 사람이 네. 지금 뭐 한 싱글 가까이 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초보자들이 바로 뛰어들어서 심지어 저는 초보인데 1억 원씩 투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머리 올리는 사람인데 싱글 치는 사람을 오늘 내가 이겨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이기는 게임이지만 게임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싱글 치는 사람한테 이를 수밖에 없다. 내기 골프 그렇죠. 친다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진입을 해서 손실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자, 만약에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500만 원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2배가 오르면 원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한 번에 2배는 안 되더라도 한 30%씩 한 3번 정도 수익이 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또 원금을 조금 더 보태서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 중에 종목별로 설명이 암호화폐 백과사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일단 매수를 해. 그리고 물리면 공부해. 그렇죠. 저도 5년 전에 그랬습니다. 강제 장기 투자. 네. 왜 공부하냐면요. 이게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나를 막 찾아봐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그 공부한 게 쌓여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뭐 덕업일치 비슷하게 이제 웃자고 얘기한다면 된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투자한 종목이 이미 투자가 됐다면 어떤 종목인지 공부하시고 투자할 종목이 유망한 게 있으면 제가 지금 이제 연쇄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일을 하는 종목인지는 알고 투자하는 그런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신다면은 점점 수익이 나는 확률이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수익 많이 나시기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아닌데 그래도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